그러면 이제 온대기후 마지막이네요. 대륙 동안기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동안기후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대륙 동안이라고 부르거든요. 대륙의 동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대륙 동안 기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대륙 동안 기후는 대륙 서한 기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서쪽에서는 뭐 서한 해양성 기후라든지 아니면 지중해성 기후라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이름이 딱 붙여져 있는데, 대륙 동안 기후는 뭐 딱히 이름이 붙여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으로 그냥 크게 두 개를 묶습니다. 크게 두 개를 묶는데, 엄밀하게 기후적인 특징에 따르면 이 두 개가 좀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조금 중학교 과정에서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우리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따로 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울 기후는 온대 겨울 건조 기후 CW입니다.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쾌페니 기후 구분하면 CW예요. CW인데 한번 볼게요. 온대 기후 쾌페니 기후 구분하면 당연히 C겠죠. C. 그리고 겨울에 건조하다 쾌페니 기후 구분은 스몰 w. 그래서 뭐라고 하면 CW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난 수분 기후 지역에 비해 얘는 겨울철 강수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겨울철 강수량이 적다는 것은 여름철 강수량은 과 비교해 겨울철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 여름철 강수량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중국 내륙, 인도 창치나 반도인데 인도 창치나 이거 인도 차이나예요. 인도 차이나 반도 북부,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의 사바나 기후 지역 주변입니다. 중국 내륙, 인도 차이나 반도 북부,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의 사바나 기후 주변인데, 이렇게 말만 하면 좀 모르니까 우리 한번 지도를 조금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CW가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CW 지역이나 중국 내륙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륙에 보시면 중국 내륙, 내가 선생님이 요거를 좀 이렇게 요 지역 한번 요런 지역들이 바로 CW에 해당이 된다. 먼저 중국 내륙입니다. 중국 내륙 지역이 먼저 CW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디냐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요렇게 인도 차이나 반도 북부인데요. 위치를 확인하셨으면 제가 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가 우리 인도 차이나 반도라면 어디냐? 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요 지역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요 지역을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불러요.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부르는데, 이 인도 차이나 반도의 북부 지역, 그러니까 가장 많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베트남 북부 지역을 여러분들 하노이라든지 베트남 북부 지역, 요 지역들을 좀 보시면 돼요. 요 지역들이 바로 CW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CW가 인도 차이나 반도 요 베트남 북부 지역을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확인하셨으면 우리 다음 지역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디냐면 우리 사바나 기후 지역의 주변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게 우리 열대 기후를 보시면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요렇게 지금 먼저 뭐가 나타나죠? 요렇게, 그렇죠. 요 지역이 바로 AF였죠. 열대 우림 기후 AF가 나타나고, 이 AF 주변으로 우리가 무엇이 나타난다 했죠? 그렇죠. 이 AF 주변으로 노란색 빗금을 뜨는 게 사바나 기후 AW가 나타납니다. AW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무엇이 나타난다? AW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 뭐 정확하게 말하면 뭐 요런 지역, 요런 지역, AW 지역, 뭐 요런 지역이 바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바로 CW가 요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CW가 나타난다. 위치 눈에 확인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위치를 확인했고, 자, 두 번째로 우리 알아야 될 기후가 온난 수분 기후입니다. 요거를 우리 CFA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온대 기후 중에서요,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중에서 강수량의 계절적 분포가 매우 고르다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온대 기후니까 당연히 C겠죠? 온대 기후 C. 그 다음에 F, 연중 강수가 강수 고르다. F가 그런 뜻이잖아요. A, 아까 B가 최난의 기온 22도 이상, 22도 미만이었는데 얘는 22도씨 이상이다. 최난의 기온이 22도씨 이상이다. 그래서 CFA라고 부른다.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대 기후 중에서 연중 강수가 고르면서 최난의 기온은 22도 이상이다. 우리 이것을 CFA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온대 겨울 건조 기후에 비해서 온대 겨울 건조 기후에 비해 강수량의 계절 분포가 비교적 고르다. 요거 중요하겠죠? 강수량의 계절 분포가 비교적 고르다. 얘가 뭐다? F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근데 비교적 강수량이 고르지만 여름과 겨울 강수량을 비교하면 어디가 훨씬 더 많다. 그렇죠. 여름 강수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매우 덥더라. 여름이 매우 덥다. 그래서 얘가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보시면 우리나라 남해안, 중국 남동부, 일본 남서부, 미국 남동부, 남아메리카 남동부 지역인데 한번 위치를 한번 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죠.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디냐? 자, 요런 지역들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빗금을 칠게요. 중국 남동부 지역 요렇게 했고, 홍콩, 대만 요런 데가 전부 다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남해안, 제주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남서부 지역, 뭐 일본 요렇게 일본 남쪽 지역 요런 것들 전부 다 뭐다? CFA에 해당이 됩니다. CFA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의 동아시아 지역은 대체로 전부 다 CFA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CFA다. 위치 확인하셨으면 우리 두 번째 지역, 동아시아 지역을 살펴봤으니까 두 번째 지역이 그렇죠.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을 한번 보면 미국 남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 남서부 지역에 보시면 CS 기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요 지역을 보시면 잠시만요. 요 지역 캘리포니아 요쪽 샌프란시스코 요쪽에 보시면 우리 여기를 보시면 위쪽이 쓰인 얘기죠. 위쪽이 CFB가 나타난다 했었고 CFB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겠죠? 요 밑으로 CS가 나타나고요. CS가 나타나고 그리고 남서부가 아니고 남동부인데 요쪽 지역을 보시면 요렇게 요 지역을 보시면 요 지역은 주로 CFA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멕시코만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좀 많이 오고 하는 요런 CFA가 나타나고요. 미국 알아봤었죠? 미국 지역의 위치를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의 남동부 지역에서도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가시면 우리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면 요런 지역 아메리카 대륙에서도요. 다시 갈게요.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대륙 동안 기후니까 요렇게 요쪽 대륙 동쪽으로 요런 지역이 CFA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 요 지역, 요런 지역이 CFA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AF, 그 다음에 이 주변 지역에 그렇죠. AW, 그리고 한 칸 더 내려오면 어떤 기후? CW가 나타나고 그리고 CFA도 요러한 순서로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대략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치를 좀 대략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얘의 특징이 중요해요. 그럼 이 기후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무엇이냐면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요게 중요해요. 기온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더라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이런 기온의 1년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름과 요게 그 중에 특히 요게 중요하죠. 여름과 겨울의 풍향이 바뀌는 무슨 풍, 계절풍의 영향이 크더라라는 거 우리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과 여름을 비교해서 보면 겨울은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냉각이 돼요.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냉각이 되어서 대륙에서 하강 기류가 발생합니다.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냉각된다. 그래서 대륙에서 하강 기류가 발생이 된다. 즉 고기압이 발생이 됩니다. 옆에 있죠? 대륙에 고기압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륙은 고기압, 해양은 저기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겨울엔 어떻게 고기압, 대륙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은 건조한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불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은 거예요. 하지만 여름에는 거꾸로 됩니다.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가열이 되기 때문에 대륙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합니다. 대륙 기점은 선생님 다 써놨거든요. 대륙이 빨리 가열이 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대륙에선 저기압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해양이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해양은 저기압, 대륙은 고기압이 나타내고 바람이 어디에서 가냐면 바람이 해양에서 대륙으로 불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은 수변한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불어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강수량이 많은 거예요. 왜? 수변한 해양에서 습기를 먹으면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수량이 여름철에 많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색들 때문에 계절별 강수량 차이가 크더라. 그래서 하천의 유량 변동이 커 수은 교통이 어떠하다? 불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교통이 많이 발전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러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 강수량 차가 크고 하천의 유량 변동이 커서 수은 교통에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얘는 또 하상 개수가 어떠하다? 하상 개수가 크기 때문에 과거부터 수은 교통이 불리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낙엽 화렵수와 침엽수의 호남림이 많다. 낙엽 화렵수와 침엽수의 호남림이 많으며 상로 화렵수로 이루어진 조엽수림도 분포를 한다. 조엽수림, 아열대 산림의 중에서 주로 윤기가 관련 나뭇잎이 이루어진 거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더위에 잘 버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나뭇잎이 두꺼운 얘들도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얘는 특히 여름에는요 열대성 저기압 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풍수해라든지 해일 등의 피해를 또 많이 입는다. 그리고 얘가 좀 중요해요. 지역마다 농농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요. 몬순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이 고온 다습에서 벼농사가 발달합니다. 여름이 고온 다습에서 벼농사가 주로 많이 발달한다. 요게 특히 요거 중요하고요. 북아메리카 남동부 지역에서는 목화가 재배가 됩니다. 특히 언제? 겨울철이 좀 건조하잖아요. 대륙동안 같은 경우에 따뜻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특성을 발휘해서 겨울철엔 목화 재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왔죠. 이 남동부 지역에.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남동부 지역이 특히 흑인 인구 비율이 높은 이유가 좀 요런 이유도 좀 있고요. 남아메리카 남동부 지역에서는 우리 아르헨티나 팜파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팜파스 지역에서는 기업적 목축, 밀농사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몬순아시아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했다. 북아메리카 남동부 지역에서는 목화가 많이 재배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한번 선생님과 온대기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